안녕하세요. 이번에 점프 파이썬 관련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된 한울솔루션의 이승환입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드릴 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파이썬과 이제 점프 파이썬에 대한 비교, 그리고 점프에서 점프 파이썬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제 쿼리 관련, 데이터 어세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파이토치,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파이썬과 점프 파이썬의 어떤 차이나 유사성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점프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버전에서는 인베더블 파이썬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맥 버전에서는 이제 따로 이제 점프 개발자분들이 이제 빌드를 해서 같이 이제 포함시켜 놓으신 그런 바이너리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파이썬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동일하게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점프를 굳이 실행하지 않고서도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단독으로 실행해서 디버깅을 한다든지, 또 이제 PIP를 별도로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사항들에 대한 이제 명령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화면들을 캡처해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첨부를 한 겁니다. 이제 점프 이제 18에서 점프 파이썬이 이제 점프와 함께 설치가 되면서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목적은 이제 점프에서 파이썬을 그 컨트롤하는데 좀 더 확고한 어떤 그런 방식을 만들고 싶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JS 그리고 파이썬에서 어떤 PIP나 이런 것들, 뭐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JSL에서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인스톨 패키지스라고 하는 함수가 새로 추가가 되었고요. 이는 파이썬 커넥션의 인스톨 패키지스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로 이제 설치해야 될 모듈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주게 되면 그것들을 다 실행을 해서 결과를 반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점프 UTS라고 하는 이제 모듈이 하나 이제 신설이 되어서 이 여기에 있는 제 PIP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JSL에서 실행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로 이제 실제 PIP를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한 것과 같이 이제 더 많은 이제 인수들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또 뭐 인스톨, 리무브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점프 파이썬에 이제 해당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이썬은 없는 부분인데, 점프에서 점프 파이썬을 호출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만 점프 모듈을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프 모듈에는 run JSL, open, 또 데이터 테이블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클래스들과 함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만 지금 현재 발표 자료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run JSL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프에 동봉되어 있는 오토메이션 관련된 스크립트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점프의 JS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는 원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프 모듈을 통해서 점프 파이썬에 이제 포팅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점프 파이썬에서 지원되지 않는 점프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점프 파이썬에서는 실제로 뭐 점프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혹은 함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이제 run.js의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가 중간에 어떤 unbreakable 코드가 돌아가는 중간에도 이제 send나 get 등의 함수를 run.js를 통해서 점프와 데이터 액세스를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점프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점프에 있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테이블 클래스인데 이게 점프 18 그리고 점프 17 버전에서 이제 차이가 났던 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 버전에서는 점프 테이블에 파이썬에 샌드를 하게 되면 판다스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개체로 이제 리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게스 샌드를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이제 판다스 데이터 테이블처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18 버전에서는 점프 데이터 테이블 개체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파이썬 데이터 프레임으로 쓰려고 한다면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는 혹은 CSV로 저장을 했다가 파이썬에서 따로 로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 데이터 테이블 개체를 참조해서 어떤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가져오거나 혹은 명령을 실행하거나 하게 되면 실제 점프에 열려있는 데이터 테이블 개체도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테이블의 생성, 뭐 저장, 그리고 테이블의 어떤 특정한 파일에서 점프 테이블을 오픈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다음엔 이제 앞서 두 번째 있었던 이제 점프 파이썬을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능들을 적용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수록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SQL 쿼리입니다. 이게 점프 같은 경우에는 쿼리 기능을 이제 사용한 데이터 테이블의 처리가 가능한데 이제 어떤 특정한 점프 데이터 테이블에 조인한다거나 이제 머지한다거나 이런 이제 작업들을 SQL 쿼리 형태로 이제 명령을 전달해서 이제 아웃풋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 받아올 수가 있는데 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제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프 파이썬에서 동일한 쿼리를 데이터베이스 서버 혹은 뭐 SQLite 데이터베이스 파일 같은 것들에 전달을 하면 점프에서 실행했던 것과 같은 데이터라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ODBC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제 많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PC에 이제 ODBC를 설정을 따로 해준다거나 이제 그래야 할 필요가 없이 파이썬 스크립트 하나만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QL 쿼리가 점프 18에서는 좀 더 많은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점프해서 JSL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오픈해가지고 쿼리를 적용을 해서 아웃풋 테이블을 이제 생성한 이제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에서 쿼리를 전달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제 SQLite DB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오픈을 해와서 쿼리를 실행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온 화면입니다. 뭐 당연히 틀리면 안 되겠지만 두 개의 결과 값이 이제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프에서 어떤 특정한 뭐 쿼리 빌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 이제 오픈을 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쿼리를 이제 생성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먼저 쿼리를 생성한 다음 그거를 파이썬 쪽에 전달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면 동일한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PC나 이런 쪽에 이제 스크립트를 따로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ODBC를 별도로 설정해주지 않고서도 이 기능이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억세스 부분인데 데이터 억세스는 말 그대로 이제 점프와 이제 점프 파이썬 간의 데이터를 샌드, 겟 하고 어떤 뭐 특정한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수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run.js의 함수와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점프에서 생성된 혹은 이제 선언된 이제 변수들이나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unbreakable 코드 이런 부분 이제 실제로 파이썬이 작동하는 중간에 어떤 특정한 이제 상황에 의해서 점프 UI가 이제 저희가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하는 걸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를 점프 이제 JS에서 선언을 하고 그리고 변수를 변경하는 함수를 생성을 이제 디파인을 해준 다음에 그래서 이쪽 관련된 UI를 파이썬으로 이제 생성을 해서 이제 변경 가능한 이런 식으로 코드를 호출해서 실제로 변경된 값이 정상적으로 표출됐는지까지를 제가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와 있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set ite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변경을 한 거고 아래쪽은 value라는 함수를 다이렉트로 바로 이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이쪽은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 다루는 것들인데 일단은 이쪽에서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오픈을 해주고 파이썬에 데이터 테이블을 샌드를 하게 되면 점프 파이썬에서 저 해당하는 데이터 테이블 개체를 이제 데이터 테이블 클래스 형태로 이제 받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UI도 파이썬으로 만들고 앱앤 어플라이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을 해놓고 이쪽에서 DT의 어떤 특정한 컬럼의 특정 로우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반영된 데이터들이 이쪽에도 동일하게 이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 그러니까 머신러닝 쪽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신상무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토치 이제 점프 프로에 들어간 토치 이제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의 베이스가 되는 토치 CPP 라이브러리를 다이렉트로 점프해서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파이썬에서 인터페이스적으로 이제 인클루드를 해서 이제 퍼블리시를 한 게 파이토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CPP 이제 토치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토치 립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능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면서 이제 파이토치는 파이썬적인 관점에서 토치 립을 연결한 거고, 점프에서는 점프 UI적인 관점에서 토치 립을 이제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차이점이 발생할 뿐이지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결과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점프 센터의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총 1000개의 데이터인데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이제 500개의 학습 데이터와 500개의 예측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사실 500개 정도의 데이터는 데이터 양이 정말 적은 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동일한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결과값이 나오지만 이 정도의 양이라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프리딕트의 동일한 패턴을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정도까지만 확인하는 걸로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JS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쪽에 이제 파이썬 작성한 코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들어진 파이썬 코드를 파이썬 서브 파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샌드로 이제 이쪽에 있는 것만 전달해서 보이는 개수로 최종 결과를 받아와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제 프리딕트 관련된 데이터에 X, X2, Y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고 이제 Y 프리딕트에 이제 데이터를 삽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일단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게 분포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쪽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계획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500개 정도의 데이터에서는 좀 충분히 어떤 만족스러운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끝. 이거는 세미나랑 그 어떤 Q&A 타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이제 페이지인데,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주관했었던 웨비나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준비하게 된 세미나에 대한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GitHub에 다 이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소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GitHub에 가서 이제 레포지터리를 이제 클론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